좋습니다. 마지막 지문이네요. 그 비문학에서 25학년도 수능 마지막 지문 한번, 비문학 마지막 지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리프킨은 인물이 나오네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고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은 크게 표면 연기가 있고 심층 연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표면 연기는 뭐냐? 1번이죠.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어떤 형식에 집중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심층 연기는요, 내면의 솔직한 정서죠.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요, 가상 공간에서 더 활발하다. 이것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 잠깐만요.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개념, 이거는 뭐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자기 정체성이죠. 이게 가상 공간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는요, 익명성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 그러니까 적극성도 있었고요, 다른 인격체라는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공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서 가네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버 폭력에서 인터넷 아이디만 알 때 법적인 책임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다. 이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 이 인터넷 아이디가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걸로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 이거 인정하는 입장 1번이죠. 이거는 일원적, 하나의 의미를 갖고 고정적인 게 아니고 현실의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서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인정하는 거는요, 이러한 가상 공간 안에 있는 이 인물, 여기서만 내가 따로, 여기는 나와 여기는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상호작용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론적이지 않고 걸쳐 존재한다. 현실과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 상호작용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 또한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니까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된다. 이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입장 2번이죠. 이 입장에서는 이 자유롭게 생성 변경 소멸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인터넷 아이디는요,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예요. 아이디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터넷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사람이 아니니까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3번 대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실명 거론 또는요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는요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를 수용한 헌재에서는, 헌재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수용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용한 헌재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걸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디만 있는데 그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3자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3자가 알 수 없잖아. 아이디만 알지.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제3자가 알 수 없어. 그래서 성립하지 않아. 반면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 가상공간, 이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공간에서의 성명 아니야? 그러니까 제3자의 인식은 법적 근거의 근거가 아니야. 법적 책임의 근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4번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1번 심층연기는요. 기억나세요? 여기 나왔었죠? 심층연기 2번이었죠. 여기서 나왔던 예죠. 얘는요 어떤 거였어요? 솔직한 정서였죠.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거는 1번이었죠. 그래서 X. 2번 리프킨은 현실보다 가상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왕성하죠. 사람들이 자신을 숨길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했었죠. 3번 가상공간에서 개별적인 것, 쪼개진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4번 익명성은요 가상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공간의 특성이었고요. 5번도 가상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요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타인과의 관계,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었죠. 기억과 니은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은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거였어요? 야 걸쳐 있잖아 현실이랑, 그리고 상호작용하잖아. 그러니까 명예 보호돼야지. 인정하지 않아요. 야 그거 구별장치에 불과해. 왜냐면은 막 소멸하고 변경하고 생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동일시할 수 없어. 그래서 기억의 케이스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죠.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과 가상에 걸쳐 있는 이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틀렸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봤죠. 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거니까요. 니은은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한다. 이거는 얘네가 순서가 바뀌었죠. 4번 니은은요 기억과 다르게요 인터넷 아이디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여기까지는 뭐 니은이 한 말은 맞죠.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오히려 기억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 5번 기억 니은 둘 다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개인의 자기 정체성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인터넷 아이디마다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어떤 인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뭔데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어떤 상황마다 다양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엇인가 다른 행위를 하는 나의 모습, 그 각각의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인터넷 공간에서 특히 다양하다라고 했죠. 근데 아이디마다 꼭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둘 다 마찬가지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 문맥 문제는 안 볼게요. 네, 오류가 있어서 잠깐 튕겼어요.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땡땡 인터넷 카페 이용자 A는 스몰 a, B는 스몰 b, C는 스몰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좋아요. 되게 단순하게 쓰네요.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땡땡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땡땡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그럼 이 A라는 거는 실명이죠. 근데 얘는 누구였어요? B라는 사람의 것이었죠. B는 뭐였죠? 물고기 담당이었죠.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러워. A는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모욕을 좀 뭔 시키 저 시키 이런 거였겠죠. 그러면 A가 이제 하는 거죠. 땡땡전 시간에서 물고기 관리하는 B는 뭐야 싸우네요. 와우. 그리고 C는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하고 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나다랑 이제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가나다를 다시 앞에서 찾아볼게요. 이거 다 날아갔네요. 이거 안타깝네. 사실 필기는 앞에서 다 했겠죠. 가는 대법원이고요. 대법원은 이거 아까 필기가 좀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실명을 거론한 경우 또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였고요.
그리고 나는요, 다수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죠? 아이디만 알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3자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누군지. 소수 의견은 아이디만 성명과 같은 기능하니까 제3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나다였죠. 가나 대법원이죠. 자, 1번.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가는요, 대법원이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두 가지였죠. 실명을 거론하거나 유추 가능하면. 가는 B가요, 물고기 관리자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맞나요? A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가능하죠. C는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나쁜 놈의 새끼. 왜요?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2번. 나는요, B가, 나는 누구예요? 그 다수 의견이었죠. 다수 의견. 누군지 밝힐 수 있어야 돼,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돼, 제3자가.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끊어볼까요? 누군지 말했으니까 져야겠죠. 남들이 알 수 있으니까. A는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죠.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해요. 물고기를 관리하는 누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수능에서 굉장히 단순한 트릭을 냈네요. 정답은 2번. 3번. 가와 다는 A가 가해자로서, 이거는 소수죠. 그래서 아이디만 공개되어 있으면 무조건 법적 책임 집니다. 그래서 둘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겠죠, 대법원도. 왜요? 이 사람이 B가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4번. 나와 다는요, 소수와 다수죠.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B라는 인물은 A에 대해서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져야죠. 가나다가 C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자, C라는 데에서 이 A라는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가의 입장에서는 직접 거론하거나 유추가 가능해야 되는데, 가의 입장에서는 안 져도 돼. 나의 입장에서도 그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아이디만 하니까 안 줘도 돼. 다는요, 져야지. 아이디가 곧 이름인데. 그러니까 모두 같지는 않겠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마지막 질문까지 잘 살펴봤고, 이번 수능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